반갑습니다. 내일 선부조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 다들 잘하셨습니까? 자, 내일 공부할 종목들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시장은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아침에 글로벌 지수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특징주는 IST 내일 신규 상장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IST에 대해서 뭐 자료 같은 거 제가 올려드렸는데 잘 참조해서 보시고, 신규주는 항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덤벙덤벙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은 꼭 참조하시고요. IST 뭐 공모주 분석 자료들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죠. 저번에도 올려드렸는데 저희 카페에 보시면 나름대로 자료가 다 올려져 있으니까 참조하실 분들은 카페에 보시면 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11,400원이죠. 공모가 상단에 확정이 됐으니까 보시고, 다른 뭐 재료 같은 것도 카페에 보시면 제가 올려놓았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참조하실 점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급등주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둘러볼 텐데요. 물론 이런 자료들은 제가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화면을 좀 키워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삼양인식케미라든지 레이저옵텍, 나인테크부터 해서 상한가 종목을 간 것부터 올릭스가 오늘 또 상한가를 또 유지를 했죠. 유레이너테크 이런 종목들, 상종목들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한번 자세히 해보는 것도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며칠 정도 상한가를 가고 있는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재료가 어떻는지 다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테마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히 밑에 올려놓았으니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아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싶어요. 자,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게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아침에 글로벌 정신은 좀 잘 챙겨 보십시오. 일단 신규 상장주에는 IST는 내일 개인적으로 한번 참여하실 분들은 잘 참여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같이 붙여놓을 종목은 여러가지 신규주 근래에 상장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스테라시스를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봅시다. 시간에서 1%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나쁜 모습은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은 뭐 신규 상장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다음은 유리기판 관련주도 한번 봅시다. 유리기판 관련주 보면 지금 아바코와 토모큐브를 제가 올려놓았는데, 아바코 같은 경우는 좀 시간에 지금 상한가를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 참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하기에 참 까다롭긴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날 떠오르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바코를 머리를 잡고 흔드실 분들은 머리를 좀 잡고 흔들시고, 요즘 뭐 상승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잡고 흔드실 분들은 아바코가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토모큐브 같은 종목도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토모큐브도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재료 같은 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재료니까 잘 보시고, 시간에 6% 올랐는데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는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되, 물론 나머지 종목도 또 안 볼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테마주들이 올랐다가 그대로 꺼지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끌고 가는 종목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는 이 정도 보고 나머지도 같이 붙여서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재건 관련주는 뭐 여러가지 요즘 호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뭐 기대감이 좀 있죠. 지금 범량근영일 지금 제일 위에 좀 올려 있는데, 범량은 지금 시간이 6%로 지금 일단은 제일 먼저 같은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 아침에 시가를 아마 우선순위로 달릴 거예요.
그런데 재건 관련주를 할 때는 때로는 이렇게 범양 건영같이 건영, 건토 뭐 이런 나들이 오르면 오히려 다른 애들의 보다는 뭐 난강토건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삼부토건, 난강토건, 이 건설 및 토목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먼저 또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들이 잘 따라가는 것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범양건영이나 삼부토건, 난강토건 뭐 저번엔 DYD가 또 잘 따라 붙었죠. 그런 것도 같이 참조를 하시고 따로따로 놀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참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범양건영, 전진건설, 현대, 에버타임 이렇게 한 세 종목 정도만 보자라고 제가 이제 해놓았는데 다른 것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전진건설 그리고 전진건설 1.9% 올랐군요. 그리고 현대 에버타임도 1.9%입니다. 그래서 기타 재건 관련주 SY 스틸텍, 데모, SG 이런 걸 싹 모아놓고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PSK 홀딩스하고 PSK를 지금 제가 잘못 좀 붙여 놓았는데 내일 하면 이 두 개를 같이 붙여서 한번 보죠. PSK 홀딩스는 시간에 9.0% 올라 있습니다. 아침에 시가가 높을 때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PSK를 같이 붙여놓고 한번 봅시다. 시간에 3.0%니까 두 개를 같이 놓고 짝짓기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 두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료주와 그리고 드론 관료주도 내일 한두 종목씩 넣어보죠. 지금 보고 계시는 BHI 시간에 4.9% 올려 있는데 아침에 시가는 뭐 아마 이 근처에서 될 겁니다. 한 21,000원 정도 기준가 잡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3%대. 그리고 G2파워도 옆에 붙여 놓으시고 시간이 2.7%입니다. 같이 붙여 놓고 두 개를 가지고 트레이딩 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론 관련주는 뭐 지금 네온테크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만 사실 다른 종목들이 많죠. 뭐 에이럭스라든지 JCN 시스템, 뭐 코콤, 베셀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종목 정도만 내일 한번 봅시다. 드론 관련주 시간에 3% 2,900원 기준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기타 관련주 한번 봅시다. DIT 같은 경우에는 ACBM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안 된 종목인데 시간 1.9% 올랐습니다. 기관들은 좀 물량을 넣고 있죠. 차트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DIT 같은 종목도 내일 시가가 뭐 1%대 0%대는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13.7% 좀 올랐습니다. 전고점은 완전히 뚫지는 못했는데 뭐 아침 시가부터 한번 전고점 뚫지 싶네요. 8,600원 기준가 가지고 한번 대응을 그대로 합시다. 딱 이 정도로 인정을 해주시고 재료들은 여기 보면 키워드가 참 멋지네요. 기막힌 치료제 개발 이렇게 말을 해놓았는데 한주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큰 수익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 갔나 뭐 차트 흐름은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 종목은 수도권 아니니까 딱 보합 기준가 잡고 35,000원 딱 좋네요. 잡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쌍끌이 두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MNC 솔루션이 이게 이제 금액대 66,000원짜리거든요. 67,000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요즘 조금 자리를 잡고 지금 올라가는 스타일이죠. 보합 기준가 잡고 내일 한번 흐름을 봅시다. 큰 기대감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추적을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한번 해보죠. 의외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대박 종목에 한 번씩 나오죠. 다음 라이프 시멘틱스 한번 볼까요? 시간이 0.6% 뭐 진입한 데는 문제는 없겠네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줄여보면 역시 새로운 신고가를 쓰면서 모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잘 관리만 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보합 기준가 잡고 아침에 땡 하면 바로 탁 치켜 세우죠. 이런 걸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GI 이노베이션 와이팜 뷰웍스 GI 이노베이션 우리 그때 계속 했던 종목 아닙니까? 이 종목은 오늘도 제법 올랐네요. 그죠?
시간이 2.5%. 이 종목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팜. 와이팜 시간이 2% 올랐는데 4,500원 정도 기준가 딱 잡고 내일 한번 시가에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뷰웍스 한번 볼까요? 뷰웍스는 시간에 좀 올랐습니다. 4.5%. 근데 아직은 거래량이 16,000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만약 하시게 되더라도 약간 금액을 약간 적게 해서 매매하시기 좋습니다. 이건 시가가 22,000 맞춰 넣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 가격 하나만 가지고 진입과 청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꼬리를 잡는다든지 너무 위에 들어간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양하게 제가 좀 꾸며보았는데 한번 잘 훑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후반부에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요. 매매하실 때 너무 서둘지 마시고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의 매매는 상당히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죠. 방향성을 잡기도 힘들었고 종목들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즉 그 말은 아침에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만한 종목을 선택하기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었죠. 대체적으로 이런 아침에 시장이 펼쳐질 때는 이것저것 잘못 뛰어들다 보면 낭패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거의 관망 매매로 유지를 했고 기세주 위주로 몇 종목을 해보았지만 썩 성에 차는 그런 종목들은 없었죠. 하지만 나름대로 오늘 매매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은 때로는 시장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트레이딩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흐름을 무리하게 흔들려고 하지 말고 흐름에 순응하면서 기회를 기다려보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준 하루였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점, 고찰할 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PIE는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상당한 좋은 흐름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는 우리는 PIE를 3등분으로 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자, 챕터 1으로 분류해 놓은 이 타임은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공략을 했던 첫날이었습니다. 이날 시가에 공략을 시작한 종목이 오늘까지 100% 이상의 수익을 주면서 1번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행하신 분들은 짧은 기간에 짧은 수익을 올렸죠.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시 우리 급등주 시장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항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있죠. 즉 기간 대비, 시간 대비, 그리고 불확실성 대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는 사실은 그 중간에 수많은 등락이 있습니다. 그 등락을 다 이겨내야 되죠. 흔들림 없이. 근데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등락을 견디는 마인드가 조금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꼬라지를 못 본다는 거죠. 내 종목이 진입을 하면 딱 진입해서 파동이 일어나면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지. 들고 있는데 가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꼬라지를 못 본다는 거죠. 즉 성격하고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내 성격이 과연 급등주 트레이딩을 할 때 맞는가 안 맞는 거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본인의 매매 방향을 잡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PI는 이렇게 첫 번째 트레이딩을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쭉 끌고 오신 분들은 100% 이상의 수익을 올렸겠죠. 자,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다 온통 예를 들면 나 여기서 1억 얻는데 여기까지 1억을 끌고 온다. 이제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수익률의 폭은 그릇이 낮지만은 또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이 날짜 시초가 들어가 가지고 상가에 안착을 할 때 절반을 좀 챙겨 먹는다든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땡 해서 출발해서 상가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또 절반을 챙겨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여기까지 또 챙겨 먹는다든지, 분할로 챙겨 먹는 방법이 가장 마음 편하고 또 정상적인 방법이겠죠. 하지만 또 자금이 적은 사람들은 그냥 꿋꿋하게 잘 가는 종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금이 적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100%짜리를 노립니다. 왜냐하면 급등주 시장을 다뤄본 사람들은 한번 기회를, 즉 기호지세라고 그러죠. 한번 기회를 딱 잡아서 야무딱지게 딱 붙였다면 그것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챕터로 진행하신 분들은 오늘 다음에도 추후에도 이러한 유형의 종목을 내가 한번 딱 뿌리를 잘 잡고 들어갔다라고 편히 스스로가 느낄 때는 배에 힘을 딱 주고 승부를 딱 걸 줄 아는 그런 강력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번 매매하면서 공부가 되었을 테니까, 이런 종목들을 자주 만납니다. 급등주 매매하다 보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느낌의 종목들, 이런 기세를 느낌, 이런 걸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일단 첫날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렸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자, PI 챕터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트레이딩의 종류는 틀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트레이딩의 툴들도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배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시초가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상가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멀티플레이로 다 하는 사람, 각자가 가진 각자의 성향대로 매매를 다 하지요. 하지만 상문의 코어 트레이딩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멀티플레이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상한가 매매만 한다 그러면 자기의 주 트레이딩은 상한가 매매를 삼더라도 데이 트레이딩도 같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눌림이나 돌파하는 이런 프리 트레이딩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종배나 이런 것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칼이 어느 정도 아주 두드리고 마지막 그 나쁜 쪽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올려놓고 나면 다른 종목들도, 다른 트레이딩도 같이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시장이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은 계속 제도가 바뀌어져 가고, 또 시장은 나름대로 사람들의 인성이나 성격이나 여러가지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것도 빠르게요. 그런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하나의 무기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글로벌 정시나 여러가지 정시의 상황들이 예전보다는 어떤 안정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런 연유로 멀티플레이를 제가 자꾸 주장을 하고 수련을 자꾸 하라고 요구를 하죠. 자, PI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1번에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챕터 1에서는 데이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초가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시초가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서 100% 가까이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진 않아. 그러면 상매매로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만 해도 수익률이 거의 80% 가까이는 나왔죠. 적어도 60% 이상은 나왔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데이도 할 줄 알고
상매매도 할 줄 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시초가 공략을 한 종목이 상가로 들어가는데 난 상매매도 할 줄 알아. 그럼 당연히 상매매도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더군다나 내가 시초가의 매매를 진행을 해서 상승하는 폭이나 기세, 수급 현황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힘이 좋은지, 얼마나 빠른지, 기세가 얼마나 좋은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의 종목으로 시초가로 진행이 되었지만은 내가 상매매를 할 줄 모른다면, 아예 상매매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상매매를 할 줄 안다면 다시 상가에 들어갈 때는 또 일정 부분의 금액을 상매매로 씹어 넣어야 되죠. 그래 하면 챕터 1과 챕터 2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 방법 또한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상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영역이 아직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다면 하나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다면은 적어도 한 두세 종목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나 자금 능력 그리고 본인의 스킬이 된다면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들은 우리 코어 트레이닝에서 자주 하는 트레이도 하죠. 그래서 PIE 챕터 2에서는 상매매로 진행이 됐을 때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데이로 내가 시초가로 들어갔을 때 내가 상매매를 할 줄 안다면 더 시너지 효과를 더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한번 자기의 트레이딩 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역시 PIE 챕터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챕터에서는 시초가로 공략해서 여기, 2번 섹터에서는 상매매로 진행을 해서 여기,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3번에서도 또 공략을 또 했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좌를 3개 정도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분리해서. 그래서 정권사에 이야기를 하면 3개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데이 전용, 아니면 시초가 전용, 하나는 상매매 전용, 하나는 눌림을 돌파, 이런 종목 하는 프리트레이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시면 이러한 복합적인 매매를 동시에 다 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자주 많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를 자주 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즉 내가 상매매로 진행을 해서 상매매를 중에서 오늘 상가까지 올라갔다면 이 종목에 대한 기세 같은 걸 다 알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상매매로 들어갔고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데이로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기 상매매 계좌라면 다시 데이 매매 계좌를 가지고 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죠. 안 그러면 1번 매매 진행하신 분들이 나는 상가까지 안 가도 좋아, 한 20% 충분해 하고 수익을 먹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또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나 종목이나 약간의 궁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희한하게 나한테 수익을 잘 주는 종목은 다음에도 또 진입을 하면 또 수익을 잘 주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그 종목이 어느 정도 호가의 흐름이나 기세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약간의 운도 따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의 매매는 그러한 관점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계좌를 분리해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죠. 이미 1번과 2번에서 다 어느 정도 수급이나 기세의 느낌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을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1번에서 상가 팔아먹은 사람들도 다시
이 지점에서 다시 또 진행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러시면 대의하신 상매매를 안 하시고 대의만 하시는 분들은 상한가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팔아먹고 다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3번은 챕터 3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이놈도 당일날 진입을 해서 상한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안고 넘어오죠. 18%인가 한 20% 가까이. 그래서 오늘 27%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뭐 수익률은 40% 이상이 훨씬 나았죠. 45% 정도.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이번에 PI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각각의 종목을 다 나눴습니다만은 수익적으로 다 나눴습니다만은 다 보태보면 수익률이 거의 200% 가까이 나오죠. 더 넘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만 잡아가지고 100%만 먹을 것인가, 내가 대의를 진행을 하면서 시초가 딱 집어넣고 상가에 붙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상매매로 진행을 했다면 또 한 60% 정도의 수익은 더 올릴 수 있었겠죠. 또 내가 계좌가 하나 더 있다면 이놈도 끌고 가고 이놈도 가면서 절반씩 챙겨 먹고 이놈도 끌고 가면서 상매매로 끌고 가면서 또 절반씩 챙겨 먹고 새로 진입한 놈은 약간 더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또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목을 가지고 같은 매매를 했을 때 얼마만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가는 그거는 그 트레이드의 자질일 수도 있겠죠. 또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매매에 임하면 조금 더 자기가 평소에 해왔던 매매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여러 종목을 해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 힘센 놈 하나를 가지고 아래와 중간과 머리를 따먹는 이런 매매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왜? 이미 기세는 시장이 다 보여줬고 얘의 흐름은 다 느껴봤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 방법도 잘 참조해서 앞으로 여러분 트레이딩 매매할 때 참조하시면 아마 작은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PIE 이 한 종목으로 며칠 동안 상당히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패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오늘은 거의 매매를 거의 쉬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한 2시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아침부터 종목이 너무 난립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매를 일단 관망하는 매매로 우리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거의 오늘은 매매를 거의 쉬다시피 매매를 했고 기세주만 몇 종목 좀 진행을 해보고 그랬지만은 역시 예상대로 크게 움직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삼양 NC캠 정도가 오늘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을 좀 잘 챙겨준 것 같습니다. 삼양 NC캠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어떤 점이 아쉽냐 하면 어제가 아쉬웠다는 겁니다. 어제 이 종목이 발발을 할 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발발한 시간이 제가 없는 시점에서 발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체크가 되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아마 이 정도쯤에서는 공략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상한가까지 붙이고 가져갔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벌써 PIE나 그리고 또 요즘에 신규주 아스테라시스나 이런 신규주 종목을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자리에 있었으면 삼양도 어제 상한가까지 붙였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을 갖고 오늘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힘을 별로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삼양 NCK 한다는 것은 제 관점에서는 좀 더 꼬리를 봤습니다. 꼬리까지 한번 여기까지 찍어주고 올라가기를 더 바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을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방향이 좀 맞지는 않았어요. 2만원과 2만500원까지는 봤는데 2만500원까지 내려와 주지를 않았죠. 여기까지 안 내려왔죠. 자, 근데 얘가 좀 내려와 줄까 하고 기다렸는데 안 내려와 줘서 우리가 다시 상방 쪽으로 올라갔을 때에 위에 트랙을 하나 더 잡아줬습니다.
돌파 트랙을. 그것을 23,000원을 잡아줬죠. 오늘 하루 종일 마이너스 2%, 1%대, 막 3%대까지 계속 여기서 계속 놀았단 말이죠. 올라오지를 못하고. 근데 잠시 반딱하고 올라오는 시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 시점이었죠. 예, 이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23,000원을 기준가를 딱 잡고 대응을 하자 했는데 잠시 올라가다가 그대로 또 쭉 마이너스 3%대가 밀려버리죠. 그래서 다시 또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한 그래도 7, 8% 수익은 나오는 구조였죠. 그래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다시 23,000원 기준가에서 다시 또 체킹이 되죠. 그래서 한 번에 기준점을 잡아 놓으면 그 기준점은 때로는 돌파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눌림의 영역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돌파와 눌림의 그런 흐름을 항시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양 NC캠은 이 종목만 잘 집중을 하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우리 23,000원 이 기준가는 잘 잡고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때까지 뭐 상한가에 매도를 하신 분도 있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절반 정도는 신기주니까 그러면 또 내일 또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NC캠 오늘 잘 선택을 했고 잘 추적을 잘 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매매 종목은 우리가 아침부터 올릭스는 전에도 공략을 했고 오늘도 또 공략하는데 역시 물량을 받지 못했죠. 거래량이 10만 주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넣었지만 물량을 받지 못한 점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또 내일 한 번 더 보기 봐야 될 텐데 내일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레이저 옵텍은 오늘 조금 애를 먹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아침에 뭐 여기가 10시 50분이니까 10시 한 30분 그 정도 상가에 안착은 되었는데 잘 풀어지지 않고 하루를 잘 마감해 준 것 같아서 내일 한번 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인테크도 하나 더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놈은 옷장에 들어서 약간 살짝 풀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잠깐 잘 유지를 해준 것 같네요. 얘도 아침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10시 한 20분? 그 정도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 종목도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은 상종목 2종목 데이로 진행했던 삼양 NC캠이라서 3종목 가져갔는데 내일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이번에 PI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급등주 종목을 한번 잘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느냐 이런 것도 여러 공부를 많이 시켜준 종목이었는데요. 여러분 매매에 잘 적용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전만큼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전만큼 여러분들의 스킬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전으로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부지런히 잘 수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